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단답형 한 문제, 서술형 한 문제씩 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콘크리트에 대한 단답형은 경량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와 서술형은 균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량 콘크리트와 중량 콘크리트 단답형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AB 타입이죠? 요거 비교표를 해라. 비교표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비교표 나왔죠, 그죠? 정의 쓰고요. 차이점 그냥 쓰지 마시고요. 공학적 차이점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공학적 차이점, 경량 콘크리트의 시공관리 방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경량 콘크리트의 중성화 저감 방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량 콘크리트의 시공관리 방안이나 중량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저감 방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남과는 무조건 좀 다르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푸른 거하고는 똑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틀리게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하시면 전부 다 떨어지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다르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차이점을 보시면은 경량 콘크리트와 중량 콘크리트 이렇게 있는데요. 열화, 경량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열화는 중성화와 동해가 있고요. 중량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열화는 AAR이 있다. 경량 콘크리트는 블리딩, 중량 콘크리트는 취상 파괴가 발생을 하고요. 용도는 경량화죠. 당연히 경량 콘크리트니까 경량화겠죠, 그렇죠? 중량 콘크리트는 방사선 차폐고요. 원전 때 사용을 한다. 골재는 인공골재냐, 천연이냐, 부산물이냐 이게 있고요. 자철석, 적철석, 중정석 이렇게 있다. 이 경량 콘크리트는 이제 중성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 중성화 모식도 이런 게 좀 중요하죠. CO2가 침입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골재라고 보면은 일반 골재는 CO2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경량 골재는 CO2가 이렇게 통과가 돼서 중성화가 발생한다. 지금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의 시공관리 방안 하면은 콘크리트니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재료, 배합, 시공 나와줘야 되겠죠. 마찬가지 중량 콘크리트도 재료, 배합, 시공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시공 쪽 이쪽에서 좀 이제 그 키워드 같은 걸 좀 많이 강조하시면 좀 좋겠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프리베팅이나 유동화재를 사용을 했는데 몇 프로? 0.6% 사용했다. 여기 좀 자세하게 써주시고요. 물결합 재배는 50% 이하, 지맥스 20mm 이하. 순환골재, 뭐 에코시멘트 이런 것도 언급을 해주시고요. 중량 콘크리트에서는 재료 분리 저감에 대한 거니까 내왕산 시멘트나 반응성 골재 금지 뭐 이런 말 써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치수와 46에서 48% 탈기재 사용. 이 탈기재가 뭐냐면 공기를 탈락시킨다 이런 탈기재입니다. 요게 이런 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시공할 때 재료 분리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1m 이하를 타설을 해야 되고요. 다진 방벽은 0.5m다. 온도 균열이 발생을 하니까 중량이니까요. ICR 온도 균열 지수 검토를 하고 기왕에 실적 가지고 검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샘플이니까 요거 샘플을 참고로 본인의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종류 하나 물어봤죠. 발생 원인 두 번째 물어봤고요. 대책 세 개는 물어봤네요. 그쵸? 자, 개요를 보시면은 균열의 종류는 원인으로는 대책은 여기서 이제 제 뒤에 사례하고 그 개인 사례를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썼어요. 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요를 쓰실 때는 요령이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잘 보이는 거 있죠. 시멘트 풍화, 뭐 슬럼프 미달, 타설 양생 미흡, 유지관리 적기 미시행, 뭐 부재치수 검토나 90분의 운반을 해야 된다. 보수 사례, 뭐 실무 적용 시 문제와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 채점자분들은 개요는 한번 쭉 쓱 한번 보거든요. 키워드가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부터 보시면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에 대한 보수 보강 방법 선정 절차. 제가 이거 일부러 선정 절차를 좀 썼어요. 왜냐하면 이 플로우를 이렇게 한 페이지 전체를 제가 이렇게 쓴 거를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리질 않아가지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썼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이런 게 두 개 정도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균열 발생이 되면은 발생 시기하고 규모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공공 현장 해상교랑 사장교였고 뭐 높이는 몇이고 길이는 몇이고 균열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이게 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옆에 공간에다가요. 네, 균열 조사를 하면 당연히 원인 추정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원인 분석 바로 들어가고요. 원인 추정이 불가능하면은 정밀 조사를 해서 결과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방향으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보수 보강을 하고요.
불필요하면은 그냥 끝내는 겁니다. 완료를. 그래서 보수 보강, 검사 이렇게 끝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답게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물어본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균열의 종류와 균열 발생 원인, 그 다음에 균열 대책 이렇게 쓰고요. 모식도나 그래프 같은 거를 물론 써줘도 좋지만 안 쓴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좀 좋겠죠. 이런 모식도 같은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송 수축 균열 상세인데 이 페이지 딱 보니까 이게 바로 여기 딱 눈에 들어오죠. 이 모식도 같은 거 그냥 어설프게 하거나 그래프 뭐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막 단위 같은 거 잘 모르겠다. 근데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막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조금만 틀리면 바로 날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균열부터 보시면은 저는 이거를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은 콘크리트 보통 이렇게 나누시는데 저는 남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른 말을 썼습니다. 경화 전, 경화 후 이렇게 했어요. 경화 전은 이게 뭐죠?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선 소성 수축 균열, 침하 균열, 물리적 요인에 의한 균열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경화 후에는 뭐가 있느냐? 공용 전, 그러니까 시공이 끝나기 바로 직전 공용 전, 그다음에 공용 중, 시공이 끝나고 나서 장기화가 됐을 때 이게 구조물 콘크리트고 이게 이제 굳은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2차 응력, 조기 열화, 설계 시공 결함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고요. 공용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함, 손상, 열화가 있다. 이건 이제 복합열화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해양 콘크리트 뭐 이런 거는 복합열화 이런 거 써도 되겠죠. 복합열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균열 발생 원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뭐 재료, 설계, 배합, 시공, 유지관리 이렇게 했는데요. 뭐 자연적인 부분,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 부분이나 뭐 시공적인 요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도 됩니다. 이렇게 사전 원인, 사후 원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대책에 따라서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는 보시면은 시멘트 풍화, 골재 분량이 있고, 설계는 부재 치수가 과다하거나 응력이 집중하거나 뭐 이런 게 있겠고요. 배합은 장골재율, 뭐 슬럼프, 시공은 타설이나 양생이나 다진 기줄 이런 거 언급을 해주시고요. 유지관리 적기가 미시행돼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균열 발생 원인. 그래서 소성 수축 균열 상세가 이렇게 된다. 블리딩, 뭐 채널링, 라이텐스 이런 거 이제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거푸집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균열 대책은 뭐가 있느냐? 이게 방지 대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방지 대책이라고. 왜냐면은 이 균열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균열은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저감 대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 대책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간에다 이런 말들 써주시고요. 이렇게 여러 번 이게 채점자가 못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 배합, 시공, 유지관리 이렇게 했습니다. 부재 치수 검토나 뭐 34mm, 180mm, 뭐 42%, 90분대 운반하고 1m 이내 타설하고 다짐 간격은 10초다. 예방적 유지관리 해줘야 되고 보수는 주의 충전을 했고 보강은 앵커나 강판 보강에다 강판 보강 뭐 12m를 할 수도 있고 앵커는 뭐 파이는 24고 이런 말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주입은 뭐 0.2에서 뭐 0.5mm고 뭐 이런 말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요. 이제 3페이지는 뭐죠? 이제 강조를 해야 되겠죠? 문제 요지에 대한 강조. 어떻게 했냐면,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균열 대책으로 해상교량 보수 사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해상교량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썼는데요. 육상교량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수로 박스 이런 거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수로 박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균열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여기 밑에도 뭐 균열이 발생했다. 위에도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강조를 하고, 개인 의견을 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강조 어떻게 했느냐? 공사명 이렇게 쭉 쓰고요. 공사명을. 그 다음에 균열 조사를 했는데 주입공법과 충전공법을 했는데요. 12개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24개소가 필요한데 개소당 40만원, 개소당 60만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돈은. 그 다음에 보수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0.4에서 0.6mm는 주입공법을 했다. 480만원. 0.7에서 1.2mm는 충전공법을 했는데 1440만원이 들었다. 그래서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균열 확대를 방지를 했고 유지비를 최소화를 했다. 그래서 교훈은 뭐가 있느냐? 정기적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요. 경제적인 보수 공법을 검토를 해야 된다. 요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 의견을 저는 뭐를 썼냐면요. 이 균열을 보수를 하다 보면 이 보수 재료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보수 재료가. 그래서 보수 재료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썼냐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딱 보시면 별거 아닌데 막상 쓰려고 하시면 생각이 안 나죠? 어떻게 했냐면은 균열보수 실무 적용 시 문제와 발전 방향 해가지고요. 문제점은 균열보수 재료와 구조물의 거동 특성이 상이하다. 그래서 보수 후에 2차 재보수 소요가 발생을 한다. 이 구조물 거동하는 거하고 이 균열이 이렇게 났는데 여기다가 보수 재료 썼는데 이 구조물하고 이게 보수 재료하고 거동이 틀린 거예요. 그럼 균열 여기 또 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열 보수 재료를 개발을 해야 되고 2차 재보수 소요를 제로화를 해야 된다. 별거 없죠. 중요한 게. 근데 이거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상 시험에 가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쓰는 시도를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시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시험 보실 때는 분명히 고득점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요.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고요. 혼자 안 보고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